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팔기통입니다. 팔기통이 새롭게 또 마련한 코너입니다. 스카니아 이것은 알고 타세요. 짧게 말해서 이알타 라는 코너를 새롭게 마련을 했는데요. 팔기통이 이런 코너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다 보니까 글쎄, 스카니아 덤프 차량이 공사 현장에서 언덕을 못 올라가는 그런 문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무엇이든 파헤치는 팔기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스카니아 덤프는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걸까? 아니면은 언덕을 잘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일단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련하게 된 코너, 스카니아 이건 알고 타세요. 자, 그래서 팔기통이 이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문제 영상을 보고 제가 진상을 정확하게 파헤쳐 봤고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사실 팩트 체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스카니아 차량도 다 언덕 올라갈 수 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나오는 스카니아 차량에 혹시 저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전혀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출시된 올류 스카니아 차량은 전부 다 이런 언덕길도 올라갈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리프 스프링 같은 경우도 프로그레시브 리프 스프링으로 해서 훨씬 개선된 리프 스프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덕길에서 공차 상태에서 훨씬 하중을 눌러주는 힘이 좋아서 언덕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언덕 아주 문제없이 공차 상태에서도 힘차게 올라간다는 거 요거 확인해 드리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언덕길에서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그냥 기어를 오토로 넣고 올라가지는 않으세요. 그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때 언덕을 쉽게 올라가는 방법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스카니아 차량을 어떠한 현장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제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법, 바로 언덕을 오르거나 아니면은 조금 험한 지형을 쉽게 탐출할 수 있는 방법. TC 오프라는 기능하고 디퍼런셜 록, 노찌라고도 하죠. 바로 그 기능을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먼저 TC 오프 기능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퍼런셜 록 기능을 뒤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통상적으로는 언덕을 오르거나 홈로를 탈출할 시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서 탈출을 시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TC 오프 기능을 한번 써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디퍼런셜 록 기능으로 단계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TC 오프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C 기능, 트랙션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 쉽게 말해서 차를 운행하다가 바퀴가 한쪽이 이제 구덩이에 빠졌다. 자, 그럼 바퀴가 이제 헛돌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물길이나 빙판길에 차가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미끄러진다거나, 바퀴가 미끄러진다거나, 아니면 언덕에서 이제 잠깐 멈추셨다가 올라갈 때 이제 차가 약간 헛도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TC가 지금 이렇게 오프로 안 돼 있으면은 차가 이제 자동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이제 TC 이 버튼을 눌러서 TC 오프로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탈출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TC 오프는 이 버튼을 보시면은 자동차가 살짝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 같은 그림에 밑에 이제 영어로 OFF 써 있죠. 이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 그냥 TC가 오프 모드로 바로 진입을 합니다. 계기판에 트랙션 컨트롤 오프로드 모드로 작동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TC가 오프로 돼 있지만 단계가 있습니다. 작동 단계가 있어요. 지금 1단계라고 제가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은 이 경우에 탈출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상태에서도 탈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TC 기능을 완전히 꺼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현재는 1단계라고 했는데 2단계까지 완전 꺼 주셔야 됩니다.
자, TC를 완전히 끄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아까 똑같이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아까 살짝 눌렀죠? 자, 2단계에서는 꾹 누르고 계셔야 돼요. 처음부터 꾹 누르고 계시면 처음엔 계기판에 오프로드 모드로 작동됐습니다 바뀌다가, 자, 지금 TC와 ESP가 꺼져 있습니다 라고 노란색으로 경고가 뜹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계기판에 지금 양쪽에 그림이 두 개 보이실 거예요. 노란색으로 TC 오프와 그리고 그 버튼에 보이는 차가 미끄러지는 듯한 모양의 오프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경우가 바로 완전히 TC 기능이 꺼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차가 컴퓨터 제어 없이 완벽하게 힘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조금 더 험로를 탈출하시는데 유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TC 기능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쓰시되, 처음에는 일단 1단계로 한 번만 살짝 눌러서 시도를 해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꾹 눌른 다음에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험로 탈출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 상태로 되돌려야겠죠. 그럴 때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시 원 상태로 컴퓨터가 완벽히 제어하는 차량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방금 전에 TC 기능을 써가지고 탈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도 최악의 조건에서 TC 오프로드로도 탈출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궁극의 필살기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노찌라고 그러죠. 노찌. 디퍼런셜 록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제 쓰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보다 더 험한 곳에서 탈출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노찌를 쓰실 때는 저는 이제 공식 명칭 쓰겠습니다. 디퍼런셜 록을 쓰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굉장히 강력한 필살기다 보니까 그만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만약에 그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잠깐, 그러면은 대체 디퍼런셜 록이라는 게 대체 무슨 기능이길래 이렇게 축에 이렇게 X자 표시가 되어 있느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컴퓨터가 일반적으로는 차에 바퀴가 여러 개가 달려 있으면은 회전을 할 때나 약간의 이 지면에 차이가 있을 때 바퀴 회전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거를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제어를 해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노면이 똑바르지 않거나 움푹 파인 곳에서는 분명히 어느 한 바퀴가 막 헛돌기 시작하면은 그쪽에만 회전수가 빠르게 되겠죠. 그럴 때 이론적으로는 모든 바퀴에 똑같은 힘을 실게 해주면은 한쪽 바퀴가 헛돌아도 다른 쪽 바퀴에 힘이 실려서 빠져나갈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원리로 이제 디퍼런셜 록 기능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디퍼런셜 록을 걸기 위해서는 아까 보신 그 TC 버튼이 있던 레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물론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단계 디퍼런셜 록, 2단계 디퍼런셜 록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자, 1단계, 2단계는 똑같이 이제 디퍼런셜 록 자체가 걸리긴 하는데, 여기 걸리는 축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친절하게 그림에 이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X자로 표시되어 있는 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3축과 4축이거든요. 3축과 4축 사이에 X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축과 4축의 회전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축을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단계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모든 축에 다 X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모든 바퀴를 동일한 회전수로 묶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1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이제 딱 버튼을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1단계로 작동을 하면서 지금 계기판에도 3축과 4축 사이에 구동이 이제 묶였다라는 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엑셀을 한번 밟으시면서 험로가 탈출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도 이 상태에서 자꾸 빠진 바퀴가 계속 헛돌고 차는 그대로 있다. 자, 이럴 때 이제 2단계를 넣어 주십니다. 한 번만 더 돌리시면은 2단계로 되는데, 자, 이럴 때 또 마찬가지로 2단계 걸리면은 계기판에 모든 축에 X 표시가 딱 됐다라는 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2단계가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엑셀을 한번 더 착 밟아보시면서 차가 빠져나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탈출이 어지간해서는 다 될 거예요. 이 디퍼런셜 록은 그래도 막강한 기능이기 때문에 어진간해서는 다 탈출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은 이 디퍼런셜 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안 지키시면은 정말로 차에 큰 데미지가 갈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퍼런셜 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움직이고 있다가 이걸 갑자기 탁 돌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차는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에서 디퍼런셜 록 버튼을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단계는 조향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1단계를 넣으신 상태에서는 엑셀을 밟고 차량을 막 움직이시면서 핸들을 돌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조향을 통해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2단계는 다릅니다. 2단계를 하실 때는 조향이 불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단계에서는 모든 축에 다 동일하게 물리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핸들을 돌려버리시면은 이 묶어놓은 축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겠죠.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단계 넣기 전에는 차량을 완벽하게 정지한 상태에서 핸들을 정가운데, 바퀴를 완벽하게 가운데로 정렬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디퍼런셜 록을 1단계, 2단계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차는 정지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단계에선 조향이 가능하지만 2단계에서는 조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핸들을 완벽하게 가운데로 정렬을 시킨 다음에 2단계로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탈출에 성공하셨죠. 그 상태에서도 앞으로 쭉 가셔야 되지 핸들을 돌리시면 안 돼요. 일단은 그렇게 탈출에 성공하셨으면 일단 차를 정지를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디퍼런셜 록을 다 해제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핸들을 마음껏 돌리시면서 천천히 가시면 되겠죠. 이거를 안 지켜주시면은 정말 차에 큰 데미지가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조향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주의하셔야 될 거, 지금 1단계로 놓고 탈출하셨어요. 이 상태로 그냥 내가 탈출했네? 깜빡해서 이걸 잊으셨어요. 해제를 잊으시고 쭉 가다가 조향도 되겠다,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자, 하지만 속도가 60km 이상에서는 조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축이 이미 이제 3축과 4축이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탈출하시면은 가능한 디퍼런셜 록을 바로 꺼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1단계에서는 시속 60km 이상에서 절대로 조향을 하지 마시고 2단계에서는 더더욱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디퍼런셜 록 해제하는 조건은 의외로 편해요. 그냥 탈출하신 다음에 쭉 가는 상황에서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디퍼런셜 록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차를 정지해야 되지만 해제하는 경우에는 굳이 정차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쭉 가고 있는 상태에서 핸들은 가급적 그냥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해제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